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1차 발행가 공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날 26,7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공시가 올라와서 정확하게 딱 26,750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맞추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1차 발행가 산정 기간 동안 주가가 공시 이전 수준보다도 높아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 1차 발행가를 계산을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권리락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미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 이 부분도 여기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까지 보유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챙겨 놓는 겁니다. 3월 18일 바로 내일입니다. 이날 기준 주가가 바뀔 거예요. 이것도 공시가 되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또 미리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36,050원으로 미리 계산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공시에서도 36,050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미리 계산하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착시 효과가 얼마나 생기나. 왜냐하면은 이 1차 발행가 산정 기간 동안에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 이 권리락일날 착시 효과가 되게 크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수, 그 다음에 신주가 얼마에 발행되는지 이거 1차 발행가 들어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4만 원인데요. 이것보다 많이 차이 나가지고 뭐 3만 원 초반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일날 착시 효과가 얼마나 생기나 보면은 한 6% 정도 차이 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일 3월 18일 날 주가가 왜 이러지? 내가 마이너스 10%였는데 마이너스 16%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상증자 투자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권리락일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주가는 조정이 돼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얻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신주 인수권, 이걸 챙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지금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은 예상되는 가격이 얼마냐면 11,7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조정이 돼서 내려가지만은 나는 11,75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기는 거다. 그걸 언제 팔 수 있죠?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4월 7일부터 4월 13일 날 이거를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이때 팔아버리면은 유상증자 신주청약에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증서만 딱 챙겨놓고 권리락일 날 매도하는 전략을 때때로 쓰거든요. 예전에 LS마린 솔루션, 저 벤자민의 공시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 이분들하고 같이 LS마린 솔루션 유상증자 권리락일 바로 전에 매수하고 권리락일 날 팔아가지고요, 신주인수권 증서만 챙겨서 거래일 날 팔아서 추가 수익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락일 날 굉장히 신기한 모습들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시 효과가 생긴다라 그랬죠. 이 착시 효과, 그 이전의 가격 수준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는 가격 상태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 이 가격대가 아니었는데 이거 많이 빠졌네 라고 들어오는 이런 눈먼 돈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당하시지 마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시 효과 때문에 들어오는 이런 매수 자금, 이것 때문에 권리락일 날 주가가 조정됐지만 되려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전 영업일에 4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기준 주가가 38,000원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리락일 날 이 38,000원으로 시작했던 주가가 4만 원이 됐어요. 4만 원이 되면은 나는 본전인 거죠. 본전으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챙겨가는 건 뭐죠? 바로 신주인수권 증서입니다. 이거 거래일 날 매도하면은 이거 그냥 내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이런 펀드 자금들도 있어요. 이벤트만 노리고 들어오는 펀드 자금들, 특히나 사모펀드들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좀 많이 쓰는데 저희도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루닛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은 공시 이전의 주가 수준보다도 지금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차익 거래할 만한 그런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루닛을 바라본다면 저희가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아니면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매도해서 유상증자 참여 안 하고 그냥 권리락일 두드려 맞았던 조정 이거에서 회복한 부분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신주인수권 증서만 챙겨서 이것을 현금화한다. 현금화하고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 언제죠? 바로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확정 발행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확정 발행가액이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서 차익 거래가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격대가 됐다라고 하면은 신주 상장일 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매도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금화했던 돈, 내가 신주인 수권 증서만 매도해서 현금화했던 돈을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이때 다시 매수 들어가는 거, 이런 전략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루닛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이 종목은 이 단기 차익 목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종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루닛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정말 잘 되면은 커다란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루닛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바로 매출은 있지만 나가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다. 그런데 매출이 어느 이 레벨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적이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변동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가 어느 임계점 이상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익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시어스 테크놀로지 말씀드린 적 있죠. 흑자 전환했는데 그 규모가 미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의료 AI 1세대 루닛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상증자하는 종목들을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이유가요, 이벤트 챙겨놓을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이수페타시스가 24년도 11월에 이 공시를 냈거든요. 그때 이 종목을 제가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댓글에 저를 뭐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회사를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2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4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15만 원까지 올라갔죠.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디스하고 보는 겁니다. 기회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루닛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죠. 회사 욕해봐야 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더 많이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흑자 전환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서칭과 그 다음에 자료조사, 그리고 알아보는 거, 그리고 저 벤자민과 함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같이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회사 욕했던 분들 언제 털고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저희 같은 경우는 수익 많이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완전 초창기 때부터 들어갔거든요. 유상증자가 기회가 될 때가 있어요. 일진전기 같은 기업도 한번 보세요. 유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6, 7배가 올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상장회사가 유상증자 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인데, 다만 이 루닛 입장에서는 안 한다라고 했다가 말 바꾼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루닛 투자할 때도 항상 저희가 기회 요인을 지금은 봐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있죠. 매출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예상했던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유상증자로 조달했던 자금이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손실 때문에 계속 소진이 되면서 또다시 재무 위험 악화가 생기는 과정,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를 악물고 이때는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것은 내 돈을 어떤 변동성에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변동성에 던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권리락일 관련해 가지고 유상증자 1차 발행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유상증자했을 때 그렇게 욕했던 분들 결국에 15만 원 올라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전 났을 때 저는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겠죠. 아, 내가 그때 왜 팔았지? 기업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사이트가 부족했다라는 거고, 루닛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유무상증자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지만은, 결국에는 얼마의 가격에 매도하고 나갈까? 내가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큰 수익을 보고 익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권리락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몇몇 기사에서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이 또 태클 거는 거 관련해 가지고 좀 보도자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스페타시스 때도 그랬습니다. 금감원이 계속 태클 걸어 가지고요, 정정 요구를 2번이나 했어요. 이 권리락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태클이 안 들어옵니다. 권리락 기준 주가 조정 나오기 전에 대부분 이 정정 요구에 대한 공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락 공시가 나왔으니까 루닛은 예정대로 자금을 조달할 거다. 그런데 자금의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얼마인지 아직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 이거는 그 시점이 돼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정 발행가에 나오는 이 가격에 따라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되고 청약률이 미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잔액 인수 방식으로 대표 주관사가 이걸 100% 나머지 물량을 다 인수를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청약 물량을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팔아야 돼요. 매도. 왜냐하면은 잔액 인수한다라고 해가지고 루닛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가 결국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이거 미달하면은 우리가 이거 100% 다 인수할게. 그리고 수수료는 이만큼 줘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청약률이 미달이 됐을 때는 잔액 인수를 했던 이 증권사가 매도를 어느 순간 크게 때려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미리 공매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는 노이즈, 이런 것들은 좀 달고 다닐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 케이스에서 권리락일날 기준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공시상에도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월 24일이 권리락일이었어요. 이스페타시스. 그런데 보시면은 그 이전 영업일 2월 21일 날 종가가 얼마죠? 41,850원에서 41,150원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당시에 기준 주가 조정이 얼마로 됐냐면 47,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은 41,850원에서 41,150원으로 주가가 바뀌면은 이게 4% 정도 빠져야 되는데 1.35%밖에 안 빠진 거잖아요. 기준 주가가 47,000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루닛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일 기준 주가 조정으로 기존의 마이너스보다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은 신주 인수권 증서는 챙겼으니 내가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일에 매도하시는 게 돈 안 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만 하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말고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과 이 고정 댓글에도 링크는 걸어놨는데요.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제가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종목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팔고 나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업을 바라보는 눈과 그 기업을 계속 조사하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채널 운영 방안만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구독을 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벤자민의 공식 포차 누적 운영 이력 이걸 투명하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매수 의견 드린 종목들 오늘의 투자 액션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서 이 구독 버튼 있죠,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인건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 자체가 언론사, 디지털 언론사 2개 구독하는 가격도 안 됩니다. 월 5만 원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문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톡톡 문의하기 있어요. 이 다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네이버로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닛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얼마나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